만약 당신이 쉰을 넘긴 나이에도 아직 이것을 붙들고 산다면 고통은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90을 넘기도록 살아오며 젊은 사람들은 좀처럼 듣고 싶어 하지 않는 한 가지 진실을 보아왔습니다. 사람은 늙어서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늙어서도 놓지 못해 불행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이들이 나에게 묻습니다. 교수님, 나이가 들수록 왜 마음이 더 무거워질까요? 나는 늘 이렇게 대답합니다. 짐이 늘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내려놓을 때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 우리는 모아야 살 수 있었습니다. 경험을 모으고 물건을 모으고 성취를 쌓아야 했지요. 그러나 인생의 후반부는 다릅니다. 인생은 언제나 같은 방향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의 시간이 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몸은 늙어가는데 마음은 계속해서 거꾸로 걷게 됩니다. 나는 오랜 세월 수많은 노년의 얼굴을 보아왔습니다. 놀랍게도 그들 대부분은 가난해서 힘들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은 물건으로 가득 차 있고 필요한 것은 이미 충분한데도 표정은 늘 지쳐 있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집이 숨을 쉬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집은 단순한 거처가 아닙니다. 집은 사람의 기운이 머무는 곳이고 삶의 시간이 쌓이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는 집안의 공기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바람이 통하지 않는 집에는 사람의 마음도 막힌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어르신들의 집은 어떻습니까? 오래된 물건, 쓰지 않는 물건, 의미를 잃은 물건들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마음이 편안해지기를 바라는 것은 어쩌면 너무 가혹한 기대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젊은 시절 한 선배 학자를 떠올립니다. 그는 평생 학문에 헌신한 분이었지만 은퇴 후에도 연구실을 그대로 집안에 옮겨놓았습니다. 오래된 원고, 낡은 서류, 다시는 열지 않을 책들이 방을 가득 메웠지요. 그는 늘 말했습니다. 이건 내 인생이야. 버릴 수 없어. 그러나 어느 날 그는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집에 있어도 쉬는 느낌이 들지 않네. 그 말 속에는 이미 답이 들어있었습니다. 사람은 물건을 소유한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물건이 사람을 붙잡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렇습니다. 몸은 약해지는데 마음은 과거에 더 매달리게 됩니다. 그 과거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집안의 물건들입니다. 그래서 노년의 집 정리는 단순한 청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방향을 현재로 되돌리는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이건 언젠가 쓸지도 몰라. 이건 아까워서 못 버리겠어. 하지만 나는 조심스럽게 묻고 싶습니다. 그 물건이 지금 당신의 삶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만약 대답이 망설여진다면 이미 그 물건은 제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동양에서는 오래전부터 흐름을 중시했습니다. 물이 고이면 썩고 바람이 막히면 병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쓰지 않는 물건이 쌓이면 기운이 멈추고 기운이 멈추면 마음도 정체됩니다. 그러면 사람은 이유 없이 피곤해지고 괜히 서운해지고 작은 말에도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입니다. 은퇴 이후의 삶은 새로운 시작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것은 오래된 것이 자리를 비워주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무슨 새로움이 있겠느냐고 말하지만 나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은 더 단순해져야 하고 그 단순함 속에서 비로소 평온이 시작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앞으로
당신의 집에서 반드시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천천히 함께 생각해 보고 싶어서입니다. 그것은 물건의 문제가 아니라 남은 삶의 무게를 덜어내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나는 은퇴 이후 절대로 집안에 오래 붙잡아 두어서는 안 되는 것들에 대해 하나씩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오래 살아본 한 사람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이제부터 나는 은퇴 이후에 집안에서 반드시 다시 바라보아야 할 4가지 물건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것들은 겉으로 보면 죄가 없습니다. 오히려 한때는 당신의 삶을 지탱해 주던 것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바뀌면 역할도 바뀝니다. 역할을 마친 것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그것은 더 이상 도움이 아니라 짐이 됩니다. 첫 번째는 과거의 영광을 증명하는 물건들입니다. 상장, 훈장, 직함이 적힌 명패, 젊은 시절의 사진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한때 당신이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이건 내 인생이야. 그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인생이 이미 지나갔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많은 어르신들의 집에서 비슷한 풍경을 보았습니다. 거실 한쪽 벽을 가득 채운 상장과 액자들, 손님이 오면 그 앞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내가 말이야, 그때는 그 이야기를 하는 동안 눈빛은 과거로 향해 있습니다. 현재의 삶은 잠시 멈춥니다. 영광은 기억 속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눈앞에 계속 놓여 있을 때 그것은 자랑이 아니라 미련이 됩니다. 영광은 마음에 두고 물건은 놓아줄 때 비로소 존엄이 남습니다. 두 번째는 이미 고장나거나 쓰이지 않는 물건들입니다. 작동하지 않는 시계, 다리가 흔들리는 의자, 켜지지 않는 전자제품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언젠가는 고쳐서 쓰려고. 그러나 그 언젠가는 대부분 오지 않습니다. 나는 여기서 물건의 기능보다 그 물건이 주는 메시지를 봅니다. 멈춘 물건은 매일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멈춰있다. 그 말을 듣고 살면 사람의 마음도 서서히 멈춥니다. 동양에서는 움직임을 생명으로 봅니다. 흐르는 것이 살고 멈춘 것은 쇠한다고 여겼습니다. 집안에 멈춘 물건이 많아질수록 삶도 조용히 정체됩니다. 괜히 몸이 무겁고 이유 없이 기운이 없고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노화의 탓이 아니라 멈춘 것들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상처와 원망이 깃든 물건들입니다. 오래된 편지, 다시는 연락하지 않는 사람의 사진 꺼내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지는 물건들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기억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기억이 아니라 상처의 반복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추억을 자주 꺼내봅니다. 그러나 모든 추억이 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기억은 꺼낼수록 마음을 다시 다치게 합니다. 나는 늘 말합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남은 삶을 위한 선택입니다. 집안에 그런 물건을 두고 산다는 것은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상처를 건네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잊지 못해서가 아니라 잊지 않으려고 애쓰는 삶은 너무 고단합니다. 네 번째는 과도하게 쌓아둔 미래 대비용 물건들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모아둔 약, 식료품, 쓸모없는 동전들, 끝없이 쌓아두는 비상용 물건들입니다. 그 속에는 한 가지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불안입니다. 혹시 아플까봐, 혹시 혼자가 될까봐, 혹시 부족해질까봐. 그러나 나는 오랜 세월을 살며 깨달았습니다. 많이 쌓아둔다고 불안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집안이 가득 찰수록 마음은 더 조급해집니다. 준비는 필요하지만
집착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삶은 모든 경우를 대비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마음의 여백을 요구할 뿐입니다. 이 네 가지 물건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모두 과거와 미래에 묶여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삶은 언제나 현재에서만 숨을 쉽니다. 은퇴 이후의 집은 더 이상 증명하는 공간이 아니라 쉬어도 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모으는 삶을 마치고 비워내는 삶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늙어간다는 뜻이 아니라 지혜로워진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이 깊어질까요? 나는 그 질문 앞에서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외로움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머무를 자리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 외로움은 바깥에서 옵니다. 일이 많아서 사람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생깁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 느끼는 외로움은 다릅니다. 그것은 집안에서 시작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집안에 가득 찬 것들 사이에서 마음이 쉴 틈을 잃을 때 찾아옵니다. 나는 오랜 세월 수많은 어르신들의 집을 방문해 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느껴지는 공기가 있습니다. 밝고 편안한 집도 있지만 말없이 숨이 막히는 집도 있습니다. 그런 집의 공통점은 물건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머무른 감정이 많다는 점입니다. 사용되지 않는 물건, 꺼내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지는 물건, 정리되지 않은 과거가 공간을 채우고 있으면 집은 더 이상 쉼터가 되지 못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과거를 자주 꺼내고 작은 일에도 서운함을 느낍니다. 많은 이들이 이것을 성격의 변화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격이 아니라 환경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마음이 머물 자리를 찾지 못하면 사람은 말로 그 공백을 채우려 합니다. 이런 어르신들의 주변에는 사람이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자식들도 손주들도 친구들도 잠깐 들렀다 돌아갑니다. 그들은 말하지 않지만 느낍니다. 집 안에 흐르는 무거운 기운을 말입니다. 사람은 상대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만들어내는 분위기를 피합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다만 오래 쌓인 것들이 만든 결과일 뿐입니다. 나는 한 번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수님, 요즘은 집에 혼자 있어도 편하지가 않아요. 그 말 속에는 깊은 외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혼자 있어도 쉴 수 없는 상태가 문제입니다. 집안의 물건 하나하나가 과거의 말들을 속삭이고 끝나지 않은 감정들을 불러낼 때 사람은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곁에 사람이 있어도 외로워지고 혼자 있으면 더 지쳐버립니다. 동양에서는 공간을 마음의 그릇으로 봅니다. 그릇이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것이 담기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집안이 과거로 가득 차 있으면 오늘의 기쁨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르신들은 특별한 이유 없이 늘 피곤하고 괜히 서럽고 이유 없이 눈물이 납니다. 그것은 약해져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시간을 안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나 역시 나이가 들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무엇을 증명하려 하고 있는가? 왜 이 물건을 놓지 못하는가?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잊힐까봐, 쓸모 없어질까봐,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을까봐 하는 마음 말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물건을 붙잡는다고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또렷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허전했습니다.
방이 비어 보였고 마음도 덜컹거렸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숨이 깊어졌고 잠이 더 잘 왔고 괜히 누군가에게 서운해지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비워진 공간이 마음을 먼저 달래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외로움을 사람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더 자주 만나고 더 많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러나 어떤 외로움은 사람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먼저 공간을 가볍게 하는 일에서 풀립니다. 집이 조용해지면 마음도 조용해집니다. 마음이 조용해지면 혼자 있는 시간도 외롭지 않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자극이 아니라 더 많은 여백입니다. 여백이 있어야 사람도 머물고 기쁨도 머물고 평온도 들어옵니다. 외로움은 피해야 할 적이 아니라 삶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제는 조금 덜 붙들고 조금 더 쉬어도 된다는 신호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무엇을 더 가져야 할까가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편해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은퇴 이후의 삶은 성취의 시간이 아니라 정리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는 거창한 방법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몇 가지 태도를 나누고 싶을 뿐입니다. 이것들은 새로운 삶의 기술이 아니라 오래 살아보니 자연스럽게 남은 생활의 지혜입니다. 먼저 행동부터 바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집 안을 천천히 둘러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물건이 지금의 나를 돕고 있는가? 대답이 분명하지 않다면 그 물건은 이미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당장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다른 곳으로 옮겨두거나 누군가에게 건네주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정입니다. 결정을 미루는 동안 마음의 짐은 계속 남아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을 줄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를 더 하고 싶어집니다. 이해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이 많아질수록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특히 과거를 반복하는 말은 듣는 이의 마음을 멀어지게 합니다. 그때는 말이야, 내가 젊었을 땐 이 말들은 나쁜 말이 아닙니다. 다만 너무 자주 나오면은 현재의 대화를 가로막습니다. 침묵은 공허함이 아니라 존엄의 다른 모습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상처받았을 때의 태도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존심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예민해집니다. 작은 말에도 마음이 상하고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오래 남습니다. 그럴 때마다 반응하고 설명하려 들면은 마음은 더 피곤해집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모든 말에 응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존엄은 상대를 설득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조용히 지켜낼 때 깊어집니다. 은퇴 이후에는 세상이 우리를 예전처럼 대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욕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역할이 바뀐 것뿐입니다. 중심에서 물러났다는 것은 밀려났다는 뜻이 아니라 관찰자의 자리로 옮겨졌다는 뜻입니다. 그 자리는 소란스럽지 않지만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삶의 방식도 조금 달라져야 합니다. 빨리 걷던 걸음을 늦추고 많이 가지려던 마음을 덜어내고 모든 것을 이해하려던 태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고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은 점점 단순해져야 합니다. 단순함 속에서만 마음은 안정됩니다. 나는 은퇴 후의 삶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편안하게 비워낼 것인가의 문제. 비워낸 자리에는
조용한 기쁨이 들어옵니다. 아침 햇살, 따뜻한 차 한 잔, 아무 말 없이 앉아있는 시간 같은 것들입니다. 젊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그제야 눈에 들어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은퇴 이후에도 자신을 끊임없이 증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이미 충분히 살아냈습니다. 이제는 평가받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를 허락하는 삶을 살아도 됩니다. 쉬어도 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여유가 생길 때 비로소 삶은 우리에게 부드러워집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더 잘 살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덜 아프게 살기 위한 시간입니다. 덜 붙들고 덜 말하고 덜 흔들릴수록 마음은 깊어집니다. 그것이 내가 오랜 세월을 지나며 배운 가장 단순하고도 가장 어려운 지혜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구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더 많은 성취도 아니고 남들보다 앞서 있다는 안도감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얼마나 많이 내려놓을 수 있는가, 얼마나 조용해질 수 있는가가 남은 삶의 결을 결정합니다. 나는 오래 살면서 한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얻어서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붙들지 않아도 될 것들을 알아보는 순간부터 편안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젊을 때는 잃을까봐 두려워서 손을 놓지 못하지만 나이가 들면 알게 됩니다. 어떤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로 돌려보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집안에서 하나둘 물건을 비워낼 때 마음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오래된 후에 말하지 못한 분노, 끝내 풀리지 않은 비교와 경쟁의 마음이 서서히 힘을 잃습니다. 그때 사람은 처음으로 숨을 깊이 쉽니다. 이제는 괜찮다는 감각이 몸에 스며듭니다. 은퇴 이후의 삶은 무언가를 새로 쌓기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잘 버텨온 자신을 조용히 내려놓고 남은 길을 가볍게 걷기 위한 시간입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고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이미 충분히 설명되었습니다. 말이 줄어들수록 삶은 더 또렷해지고 집이 비워질수록 마음은 더 따뜻해집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이제 와서 무엇을 바꾸겠느냐고. 그러나 나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지금이기 때문에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이기 때문에 늦지 않습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필요한 것은 대단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용기 하나입니다. 오늘 하나를 놓아보는 용기, 오늘 한 말을 삼키는 용기, 오늘은 스스로를 탓하지 않는 용기 말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가볍게 정리하다 보면은 어느 날 문득 알게 됩니다. 집에 들어오는 발걸음이 느려졌다는 것을,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속에 쓸데없는 소음이 사라졌다는 것을 말입니다. 노년의 평안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늘 곁에 있었지만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쥐고 있어서 느끼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는 손을 조금 펴도 됩니다. 움켜쥔 손으로는 아무것도 새로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인생의 끝에서 가장 무거운 짐은 실패가 아니라 끝내 내려놓지 못한 집착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물건이 아니라 마음부터 집으로 돌아오십시오. 그곳이야말로 우리가 평생 찾던 진짜 안식의 자리입니다.